네, 그 방금 소개받은 디스트릭트의 최현석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을 줄 잘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오픈 클래스라는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청담동에 이제 쇼룸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한 20, 30명 분들이 저희랑 이제 저희 회사랑 MOU를 맺은 학교가 몇 군데 계신데, 한 3, 4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세미나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하다 보니까 폴더가 나왔는데 이제 가끔 강의하는데 제일 재미없는 게 사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제일 재미가 없고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 하는 강의가 제일 재밌어가지고요. 여기도 오니까 이게 막, 예, 열기가. 근데 강의 자료는 사실은 제가 좀, 오늘이 문화에 관련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좀 컬처 테크놀로지, 문화기술,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제3의 공간, 요즘에서 공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들이 어떻게 산업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뭐 등등등이 섞여 있는데, 조금 저 맥락을 앞으로 빼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료는 옛날 자료를 조금 섞고 약간만 보강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랭귀지로 해서 진행하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발음 안 좋은데 영어로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잘 모르시면은 하시고요. 제가 통상 세미나를 해보면 이렇게 특히 한 80명쯤 되시면은 한 10% 정도는 관심 없어 하시고 질문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노트가 있습니다. 꽤 비싼 회사의 노트가 있는데 끝나고 Q&A 시간에 선착순 5명이 질문하시면 노트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좀 이게 겁먹는 게 많죠. 예. 일단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방금 소개받은 디스트릭트 최은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뒤에서 많은 저희 회사에 대한 홍보는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블레블레 써놨긴 했는데 94년도에 CD롬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하다가 도대체 요즘에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공간과 결합된 디지털 디자인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를 아마 부르신 이유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웹 디자인 1세대라고 이제 많이 불리거든요.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한 80년대생이시죠, 다들. 교수님들 빼고.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가 나오기 전에 넷스케이프 있었고요. 넷스케이프 나오기 전에 모자익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자익이라는 브라우저가 발생하면서 웹이 옛날까지는 골포 유즈넷 이러면서 도스 같이 텍스트 기반에다가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간 게 모자익이라는 브라우저가 나온 거였고, 모자익 2.0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96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을 1년만 다니고 그만두었는데 그래도 회사도 할 수 있고 디자이너로 살 수 있었던 게 이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텐베르크 이후에 최초의 미디어 혁명이거든요. 디지털. 이제 거기에 우연찮게 1세대가 되어서 참 저는 이렇게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1세대의 프리미엄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교수님이 저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약간 적당한 단어가 좀 없죠. 저희 회사를 지금은 딱 규정할 만한. 근데 이제 그게 디지털 쪽으로 해서 조금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시작하다 보니 그랬는데 그게 96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웹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을 할 때는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게 CD롬 할 때는 그게 집안 어른들한테 그게 음악과 음악과 텍스트와 비주얼 영상이 같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래방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크리에이티브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세상에서 넌 도대체 뭘 하니? 라는 거랑 한 것 같습니다. 귀에 안 들어올 얘기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하여 총체적인 경험을 디자인한다. 저희 디스트릭트는 혹은 저는 라는 얘기가 오늘 화두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나단 네드로프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경험 디자인의 세계적인 거장이 계십니다. 제가 많이 들은 예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도대체 디스트릭트는 무슨 생각을 혹은 너는 무슨 생각으로 웹 디자인하고 전시 영상 만들고 모바일 UI 하다가 갑자기 공연을 만드느냐라고 하면 제가 가장 근접한 예가 맥주집 사례가 있습니다. 제 친구인데 제가 잠깐 유학했을 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뱅앤 올루프슨이라는 되게 고가의 가전제품 회사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에서 경험 디자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약간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맥주집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맥주집을 만든다라고 하면 간판은 따로 사인 업체가 하고 인테리어 따로 인테리어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맥주 따로 만들고 서빙 따로 교육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안목 좋은 주인이 목 좋은 데 만드는 그게 이제 파편화된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 디자인에서 뭐 했냐면 사람이 맥주집에서 간판을 보고 쿨하네 여기는 뭐하네 딱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를 보고 그 종업원이 인사하는 느낌을 보고 음악을 듣고 맥주를 마시고 메뉴판을 덮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오는 그 일련의 과정을 디자인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스타벅스에서 그 시끄러운데 불구하고 그냥 뭐 이름도 이상한 톨라떼 이거 시켜가지고 책 보고 앉아있는 거는 사실은 좀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좋죠. 그냥 앞에 가서 뭔지 쿨할 것 같고 내가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타벅스라는 그 공간이라는 경험을 만들었듯이 그래서 그게 원래는 경험 디자인이 그 인바이러먼트 디자인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디자인의 1인자인 나단 네드로프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경험 디자이너의 최고의 적수나 적은 공연 연출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은 짧은 시간에 사람의 감정을 확 휘집어 잡아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웃게 하거나라는 이 공간에서의 결합의 집약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하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적으로는 이 UX라는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의 약자인 UX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적 필드에 오면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지만 대충의 그 통용적인 건 이렇습니다. 그런 건축과 실내 디자인에 썼던 경험 디자인이라는 이론과 패러다임을 똑똑한 애플과 스티븐 잡스가 가져와서 제품 디자인, 가전제품 디자인에 적용시켜서 UX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얘기 하시죠. 이렇게 포장을 열고 전원을 켜고 아이폰을 딱 열었을 때 이 과정이 환상이더라. 아이폰 진짜 멋져. 이거가 나왔던 거가 그 맥주집의 사례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이폰과 그 맥주집은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아이폰이라는 가전 제품이지만 사실은 시작은 사람이 무언가를 경험한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1번이 그거고요. 2번은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서 제가 이제 좀 밧줄이 좀 끊겨가는 거가 저는 이제 삼성전자랑 굉장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조금만 네이버의 IT 세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초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래서 원래는 올해 8월 달에 제가 이제 1년에 12개 정도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런칭쇼를 합니다. 올해 12개고 지금까지 4개를 했는데 지금 8월에 원래 런칭을 잡혀있던 제품이 라스베가스하고 뭐 스위스랑 해야 되는데 애플 아이폰 4G가 6월 7일 날 런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음 달에 저는 이제 가서 런칭쇼를 해야 되는데 제품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이게 그만큼 이게 쫓기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아이폰은 단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 폰 멋지다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가 있고 아이튠스라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가지고 먹어주는 거니까 그런 어떤 홀리스틱 UX라는 것들 총합적 경험인데 그렇게 서로 섞여 있는 거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서 진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애플의 장점이죠. 나머지 뉴 비즈 모델과 그다음에 어센틱 UX라는 개념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박스 360 혹시 보셨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 닌텐도 위는 쓰시죠? 이거는 엑스박스의 차세대 게임기 나탈입니다. 그러니까 닌텐도 위는 리모컨이 있죠. 닌텐도 그 리모컨이 있고
다른 악사리가 있으니까 다이어트라던가 골프 같은 게 가능하죠. 옛날에 게임기는 게임기처럼 생겼습니다. 골프인데 자판으로 골프하죠. 그러니까 뭔가 괴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닌텐도의 골프는 그 골프채가 리모컨이 골프채 같아서 실제 골프를 휘두르는 것 같은 비슷한 행동을 취하면 게임이 되죠. 테니스도 그렇고 복싱은 글러브를 끼고. 근데 그게 닌텐도 위의 장점이니까 다른 게임은 왠지 여자친구랑 하면은 좀 이상한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남자들만 할 것 같은데 닌텐도 위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오셨습니까? 나탈은 거기서 발전돼서 리모컨을 빼버리고 몸 전체를 인식하는 게임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차세대의 주력 상품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건데 아이패드, 애플사, 구글의 넥서스 1. 넥서스 1은 구글이 대만에 있는 업체를 써서 만든 모바일 폰이고요. 밑에 조그맣게 나오는 안드로이드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미치듯이 선전하는 SK가 있는 띵띵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OS 구글에서 만든 것이고요. 아마존의 킨들은 원래는 아마존은 북 상점인데 거기서 만든 전자책이고요. 닌텐도 위는 원래 화투를 만들던 업체가 지금은 이렇게 이걸 만들고 있고요. 닌텐도, 소니도 하고 있죠, 당연하게. 닌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전 세계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미래 전략 상품들을 보면 전부 다 일정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디지털을 활용했다라는 거와 두 번째가 유저 익스피리언스, 아까 그 맥주집을 자기네의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켰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거창하게 UX가 대단하고 저 회사가 하는 게 대단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전 세계 트렌드에 증명됩니다. 우리나라로 그 얘기가 넘어오면 랭귀지가 바뀌어서 작년도에 중앙일보의 8월 1일자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융합 기술이 뜬다. 잘 찾아보면 있으세요. 그 옛날 신문에. 그게 뭐냐면 그 지금 융합 IT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패션과 IT의 만남, 융합. 그래서 요즘에 어디 가서 정부 돈 탈 때 융합이란 이해 갖다 붙이면 다 됐는다라는 게 시장 추세인데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융합 기술이 뜬다라고 했을 때 딱 나온 게 왜 우리는 아마존의 킨드 같은 거 못 만드냐. 그 다다음 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는 왜 닌텐도 같은 거 못 만드냐라는 거 하셨죠. 그래서 그때 댓글이 명박텐도 언제 나오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웃겼던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슨 하드웨어를 되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명박 닌텐도다라고 잔뜩 만들었어요. 게임기 같은 거. 대도 안 하게. 그런데 사실은 그 대화의 뒤면에는 닌텐도의 하드웨어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닌텐도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닌텐도 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와 이것을 주는 옛날에 게임기는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는 굉장히 저런 얼터너티브한 피플들이 하는 거였는데 사회 주류 멤버가 하는 다이어트도 되고 장모님이랑 같이 골프도 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문화 컨텐츠가 왜 못 만들어지냐 라는 거여서 그게 문화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죠. 실제로 현 정부, 제가 정부까지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옛날에 그렇게 문화 기술, 되게 이름도 컬처 테크놀로지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문광부, 방송이 찢어지면서 사실은 이런 개발들이 흐지부지 해주고 있어서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도 저도 요즘에 삼성의 임원들이 뻔질나게 부르셔가지고 가가지고 삼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맨날 강의 드리는데 하나입니다. 문화를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문화를 흡수하는 거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시간을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하면서 무비 커터스라고도 명명이 되고 퍼스널 디바이스 띵킹, 퍼스널 디바이스 비헤이비어라고 얘기가 되는 새로운 문화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 문화 활동을 하는 걸 만들지 생각은 없고 하드웨어를 올리고 이렇게 회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문화 기술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